오늘 이제 이 시간에 곤충 산업이란, 곤충 사육이란, 식약용 곤충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곤충에 대한 이용 가치가 있어야 우리 그것을 곤충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때 그것을 산업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선 이 유용 곤충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어떤 자연 생태계 내지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피해가 안 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자연에 있는 곤충들을 실내로 데려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사육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그 곤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실내에서 대량 사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쩌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충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익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실 때, 처음에 얘가 지구상에 나타날 때부터 해충으로 태어나거나 익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어떤 욕구에 맞게끔 활용하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면 익충, 이익을 주는 곤충이다 해서 익충으로 분류를 했고,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해충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익충으로 때로 활용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비, 애벌레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은 다른 딱정벌레 역시 마찬가지로 과수나무나 그런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이익을 얻는 익충으로도 이렇게 분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르는 데 있어서 사육이 이제 용이해야 되죠. 물론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들 실내로 끌어들여서 사육할 적에 특별한 문제 없이는 큰 어려움 없이 생산을 하고, 생산하는 그 환경에 따라, 지난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산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옛날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곤충이 우리 사람과 밀접하게 같이 공존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충으로 같이 살든 익충으로 같이 살든 바퀴벌레도 우리가 같이 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용 가치가 향상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곤충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분류학상 이제 절지 동물군으로서 머리 가슴 배 나눠져 있던 것들, 이미 첫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이고, 아이들이 잘 아는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진 절지 동물입니다. 다리가 3쌍 있는 것, 그 다음에 날개가 2쌍 있는 것이 곤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생들까지도 아는 이제 사실인데, 사실 저는 몰랐었어요. 이 곤충 키우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인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어쩌면 이 안에 계신 분보다도 더 잘 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130만 종이라고 하는 곤충들이 이제 현재 서식하고 우리 주변에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약 86만여 종만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다, 또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곤충종은 약 15,000종, 어떤 분은 18,000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4,000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통례적으로 15,000 정도가 우리가 관련 있는 곤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기원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곤충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생물 자원을 곤충 자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마저도 미래 식량이라고 얘기해요.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학교 나가서 수업할 적에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도 먹어봤다라고. 우리가 한 2주 전에 저희가 저희 캠프장에서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만, 체험학습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막 도망가던 여학생들까지도 미럼 볶은 이제 고소에 볶은 것을 얼마나 잘 먹는지, 우리 종이컵으로
거의 한 컵씩을 먹다시피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 주워 먹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해서 우리의 이제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한다, 또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영보 박사나 송승호 박사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천적곤충 쪽으로 약 780억 원 정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약 신물질 쪽으로 지금 이제 약 550억 정도, 유용곤충 식음료 쪽으로 200억 정도, 현재 애완곤충 쪽으로 1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제 150억 정도, 이제 15년도 말까지 150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완곤충 시장이 답보 상태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있다 보니까 대개 그 애완곤충 사육하시는 분들 내지는 체험학습장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점차 줄고 있습니다. 또 생산하시던 분들이 생산량도 줄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돌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현재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에 있는 회원 농가들 같은 경우는 그 틈새 시장을 보고서 조금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추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화분베개 곤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어느 분하고 나눴습니다마는 계속 성장을 이제 하고는 있죠. 뭐 내년도 같은 경우 더 2차 5개년 계획 가운데는 충분히 배 이상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습 관광곤충 같은 경우 뭐 두 가지 다 포함, 애완곤충하고 학습 관광곤충을 포함하게 되면 약 180억 정도 되는데요. 학습 관광곤충 가운데 저 많은 금액이 잡히게 된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축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편 가면 나비축제가 있고, 무주에 가면 반딧불이 축제가 있고, 그 예천에 가면 올해 이제 세계 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만은, 그런 곤충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금액이 잡힌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료곤충은 이미 약 20%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는 20%가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더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가격 대비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 농가들이 몸부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시장 잡기가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직접적인 자원으로는 농업 생산, 보건, 의료, 과학기술 분야 등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것. 사실 과학기술이나 보건, 의료 쪽으로 아직 연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뭐 매스컴에서 홍보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생산해서 이제 뭐 식용 쪽으로 우선은 이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그 시장이 준비되어지기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 3년 내지 길게 5년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만은,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이미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셨다가 쭉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나면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3년 내지 5년 정도 준비가 되어져야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더 큰 기대를 갖고 진입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학교 이제 그 중학생들 그 자유학기제 아니면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 이미 미래 그 직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농업의 어떤 분류에서 넘어서 과학적으로 융복합 산업 쪽으로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상당히 기대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어렸을 때 그 어떤 그 가졌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보는 거하고 학교에 가서 직접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깊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 직업에 대해서, 미래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해서 많은 이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잠재적인 자원 같은 경우 자연 생태계 보호 등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 이것은 뭐 말씀드릴 뭐 여지가 없지요. 우리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아니면 가장 오래 저희하고 같이 공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 그동안은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은 몰랐었지만 계속해서 활용해서 그 가치를 끌어다가 우리가 활용한다라고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 곤충 시장 동의보감에 이미 이제 95종의 야경 곤충으로 이제 소개되어졌던 부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최근에 꽃뱅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합니다만은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 경우도 잘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지난주에 저쪽 경기도 광주 쪽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3,000마리를 이제 한 번에 받아서 그것도 입식 사육이 아니고 노지 사육으로 풀었다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3,000마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다 이제 성충으로 우화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3,000마리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지금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미 그분은 야경곤충으로, 애완곤충이 아닌 야경곤충으로 하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3,000마리를 일단 소개를 받고 입식을 시킨 거죠. 이제 사육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자꾸 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다 팔아야 되나? 3,000마리가 조그만 6m 하우스 안에서 이제 바글바글 나오게 되겠죠. 그건 이제 나오면, 그건 걔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시장의 포화 상태나 마찬가지로 제철에 나오는 거니까, 노지 사육이니까 제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다른 농가들도 이미 다 그만큼 생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런 전혀 그 개념이나 기술 없이 그냥 컨설팅한 업체가 소개하니까 무조건 받아온 거예요. 그것도 가격도 그 정도 양이면 충분히 다운할 수 있는 가격인데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아왔더라고요. 어쨌든 야경곤충으로 이제 앞으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미 우리 이영보 박사가 얘기했듯이 소똥구리에서 이미 펩타이트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축출을 해서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계획하에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지요. 그 진흥청의 황재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소재곤충을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그것 말고도 이미 준비된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이제 매스컴상에 아니면 현장에 이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시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소똥구리와 바퀴벌레 또 거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여 종 곤충으로부터 이미 연구 중에 있고 175개 이상의 신물질을 연구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거미 같은 경우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이라잠이라고는 이미 화장품도 나와서 판매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 중점 추진 계획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송성호 박사가 전했기 때문에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농수산식품부 종자생명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청 홈페이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고요. 오늘 이제 저도 이제 한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출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만은 사료곤충 쪽으로 이제 딜러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수출한다라고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의 단가를 막을 수가 없죠. 못 따라가죠. 그래서 그 바이어들하고 이제 미팅은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산량도 생산량이겠습니다만은 단가를 이미 맞출 수가 없고 이미 화성에서 계속해서 그 수출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단가 코스트를 맞추지 못해 수출을 문이 이제 아직 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규모 가운데 곤충 용도별 이제 뭐 유통 소비에 대한 것이라든지 수출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농가들한테까지 오는 그 피부적인 느낌은 아직 멀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곤충 농가 생산 유통 실태를 보게 되면 현재는 그냥 농가들끼리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도매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는 애완곤충 같은 경우는 뭐 유통이죠.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제 그런 데인데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거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3,000원에 중도매인한테 납품하게 되면 중도매인은 약 3,500원, 4,000원에 이제 마트에 납품을 하죠. 그럼 실제로 마트에서는 한 4, 5천 원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에 뭐 8,000원에서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죠. 현재 농가들이 소매는 그렇게 합니다만 도매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 1차 산업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완곤충 시장뿐만 아니라 식용, 약용도 농가가 그 중도매인들 내드리는 가공업체들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 핸들링하기는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농가 약 1,000여 개 농가가 진짜 똘똘 뭉쳐서 뭐 공동 뭐 출하 내지는 뭐 어떤 뭐 농협 그 협동조합 모양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가공업체들한테 핸들링 당하다 보면은 역시 그냥 지금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다만 이제 직접 가공해서 유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에 있는 농가들이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계속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접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서 상품화해서 유통할 것이냐, 어떤 수익 창출 모델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제 고민을 이제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연구회가 말이 연구회지 지금 현재 농가들끼리 어떤 고민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새로운 어떤 그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가 그만큼 현재는 열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뭐 12가의 농가 내지는 뭐 15개 농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회가 조직이 되고 그 연구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 낸다라고 하면 좋은 계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하는 거 사실 저희들 이제 달갑지 않게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나마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멀리 내다보고 R&D비를 가지고 그렇게 홍보해주고 그 시장을 마련해주는 거 상당히 고무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뭔가 정부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좀 자금을 좀 내려준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크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흥시가 이미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미 바로 요 인접도시 화성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상호만 이제 우리 시흥시 그 세 글자만 빼고 화성시로 고쳐가지고 이미 사업비를 받아서 다음 달부터 뭐 진행하게 되고 뭐 자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교재도 그대로 가지고 하고 영상도 그대로 뭐 만들어 쓰기도 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다 베껴 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시흥이 교육으로 먼저 선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먼저 달라고들 아우성인데 우리가 쉽게 이제 안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안 돌리고 있는 어떻게 그게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까지 3년차인데 3년차까지는 그대로 쓰고 내년 4년차부터는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육적인 면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또 4학년 교과 과정에도 이제 식용곤충으로 잠깐 실리게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또 교육을 또 편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문화곤충 쪽으로 애완곤충 쪽으로 이미 과거부터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은 그나마 최근에 와서는 아이들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됐든 성충이 됐든 한 마리 가지고 가면 잘 기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을 만들어 줍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톱밥 담아서 가서 뭐 잘 기르든 말든 살든 말든 그냥 넘겨주다 보니까 사실 학습 애완곤충 시장이 거의 다 뻔해지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대개 가면 뭐 일주일이면 죽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죽는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장수풍뎅이 한 사리 가운데 이제 성충으로 한 3개월 정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못 판매하다 보니까 당장 뭐 발등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미스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기르면서 뭐 정서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충분히 마련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인력 육성 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 오늘 이런 과정 우리 그 시흥에 있는 이런 과정도 있게 되듯이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뭐 서울에 소상공인에 뭐 다시 강의가 있고 양평군도 이제 제가 또 강의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만은 지역 지자체마다 이렇게 강의가 이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회 같은 경우는 60시간, 뭐 양평군 같은 경우 48시간까지 이렇게 잡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28시간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심 가운데 뭐 송성호 연구관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더 늘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배출은 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이것을 산업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로서는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전에는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고 어쨌든 잘 진입할 수 있게끔 진입해서 잘 성장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창업해 줬을 때 그 회원 농가들, 진입 농가들이 많게 되면 이미 1000여 개 농가가 한 3년 차에 한 3년 새에 이제 한 600개가 한 4년 사이에 한 600개가 생겨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올 연말 가면은 적어도 제가 알기에 한 200개 내지 300개는 더 생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그냥 뭐 몇천 마리씩 몇십 킬로씩 놓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채 1년도 버티기도 전에 그냥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어쨌든 무너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곤충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하고 뭔가 조금씩 이렇게 잘 지도해 줘야만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저로서는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뭐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곤충자원화센터에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하고 컨트롤을 하겠다. 종자곤충까지도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될지는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곤충 사육입니다. 곤충을 사육하는 것은 곤충의 생리와 생태적 특성에 대한 최대한 적합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부여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애를 우리 실내로 이제 들여다가 인위적으로 키워서 어떤 수익 창출하는데 활용되어지는 그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런 모듈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 송성호 연구관이 그랬죠. 자기도 나중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곤충 산업에 진입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흐르고 있는 이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곤충의 종류를 찾아서 새로운 물질 내지는 새로운 산업적으로 접근한다라고는 얘기했듯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뭐 신품종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새로운 상품들이 학습 애완곤충이 됐든 식용곤충이 됐든 약용곤충이 됐든 아니면 뭐 약용곤충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연구관들이 그것을 개발을 하고 그 새로운 종자들을 아니면 새로운 생태계들을 찾아내서 저희 농가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 기술을 갖다가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몇 년 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종자 대벌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뭡니까 그 비단 기랍잡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찾아서 대량 생산 기술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농가들이 그것을 분양을 받아서 그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생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벌레 같은 경우도 제가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그 기술을 이전 받아서 저희가 사육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흥 회원 농가들 또 경기도 회원 농가들이 근데 겨울에 이제 그 생산해내는 게 이제 사실 어려움이 있었죠. 인공 사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공 사료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론 농가에서 개발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뭐 새로운 그 아카시아 잎 새로운 거 그다음에 그 크로바라고 하죠. 토끼풀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새싹을 먹여야 되는데 겨울에 새싹이 있나요? 그 결국은 겨울에 그 사이클을 돌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의 봄에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년생뿐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단년생을 계속 생산을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완곤충으로 활용도는 상당히 높지만 생산력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비단 기랍잡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기랍잡이 같은 경우는 육식성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먹이 공급해 주는 데 문제가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용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거의 한 80%가 이제 폐사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아직까지 걔네들의 학습용으로는 상당히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비단 기랍잡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상당히 괴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성충으로서의 수명도 짧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곤충 사육에 앞서 사육하고자 하는 곤충에 대한 사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곤충 종에 대한 것을 선별하는 것도 그렇고 사육에 대한 계획도 그런데요.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하우스 한동 곤충 사육 하우스 우리 이제 아이복스 캠프라든지 우리 시흥에 있는 하우스를 평당 우리가 14만 원 주면은 건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새로 견적을 이제 우리 안산 것 때문에 받았습니다만은 17만 8천 원, 18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만큼 1년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공중 뛰어버린 거죠. 이랬을 적에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설을 갖추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 안에 종자 선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자 곤충을 받아왔는데 채 일주일도 넘어가기 전에 전체가 다 뭐 거의 뭐 50% 이상이 폐사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도 많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자꾸 반복해 드리는 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곤충의 사육 계획은 사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육 규모를 결정하는 일로 시작되며 거기에 따른 사육 방법의 선정, 먹이 공급 계획, 시설과 사육 용계의 준비 등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은 이제 처음에 진입할 적에 이제 그 업체를 어쨌든 처음에 하나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쪽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시설 갖추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뭐 부지 이제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뭐 시설, 하우스 시설 아니면 샌드위치 패널 시설 갖추는 거, 그다음에 면적 이제
준비하는 거, 그 안에 이제 시설 설치물 세팅하는 거, 용기들 준비하는 거, 원 부재료 준비하는 거, 종자곤충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이제 톱밥 먹이 생산하는 기술, 그다음에 생산하는 곤충 기르는 기술, 그다음에 생산됐을 때 상품으로 어떻게 출하할 것인지, 또 거래처는 어떻게 영업을 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아니면 내가 체험학습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길을 둬서 영업을 해야 되고 언제 어떤 시기에 찾아가서 이제 내가 제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 업체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먹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있는 인공 이제 사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애벌레가 먹이는 먹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마다 조금씩 또 그 기술은 다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어디가 옳다, 어디가 100%다 이것도 정해진 바도 없고, 다만 경험상 현재 예를 들어서 시흥에 있는 아이벅스 캠프, 아니면 시흥에 있는 곤충친구, 시흥에 있는 뭐 튼튼군뱅이, 그럼 그 업체마다 기술이 조금 다르고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갖다가 물론 제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한 개 업체에서 기술을 이전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환경에 적응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육하고자 하는 대상 곤충의 종의 선정, 대상 곤충의 생리생태적 특성에 대한 조사, 대상 곤충의 사육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문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그 대상 곤충의 선정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장수풍 등의 사슴벌레도 뭐 대개 그냥 대략적으로 한 5종. 그렇게, 그다음에 뭐 약용곤충으로 뭐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이제 굼벵이, 꽃뱅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미럼 같은 경우 이제 그 스몰이라고 하고 저기는 슈퍼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메리칸 이제 거절이나 일반 뭐 갈색 거절이나 그런 거 선정. 사실 그 정도, 현재 시장은 이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그 양평에서 이제 그 공무원이 전화했을 적에 그쪽에는 뭐 거미도 하고 있고 진해도 하고 있고 개구리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메뚜기 농가도 있고 달팽이 농가도 있고, 오히려 시흥이 갖고 있는 자원보다 그쪽은 사육하시는 종류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진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개구리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달팽이 하면 시흥에 이제 뭐 사실 전국적으로는 거의 뭐 60% 정도 이렇게 뭐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하고 계신데요. 요즘 달팽이 농가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귀뚜라미 농장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어떻게 점유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냥 처음에 바라다가 아니면 본인들이 조금씩 사다가 그냥 뭐 기술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 가지고 증식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산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그 연구에서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쨌든 뭐 문화 축제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 이것을 가공해서 제2의 생산성, 제2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듈이 뭔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곤충의 생리생태, 뭐 특성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기르는데 큰 문제 없으면 어려움은 없다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게 됩니다. 사육 방법에 대한 뭐 기술적인 검토, 그것은 어지간하면 웬만큼 하면 큰 문제 없이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를 통해서 제가 기술 이전을 받게 되면 충분히 그 농가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채 1년도 안 되신 농가들이 막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고 종자곤충 뭐 보급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만 잘 선별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가능하면 저희 그 마지막 시간에 그 2차 5개년 계획 그 지침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프린터를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사육 기준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사육 시설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유사하나 매우 전문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곤충 종별 자세한 사육 기준과 규격은 사육 기준 및 규격 지침서를 참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뭐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건물 지형도가 나옵니다만은 되게 질문들 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 산에서 임야에서 할 수 있느냐, 농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시멘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샌드위치 패널을 지어야 되느냐, 꼭 하우스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건 절대 아니죠. 뭐 건물 일반 건물에서 하면 더없이 좋지요. 뭐 깨끗하기도 하고 뭐 냉난방, 뭐 온습도 조절하는 것 상당히 용이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임대료 내지는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게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하우스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개 이제 하우스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어떤 법적 제재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하우스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시흥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고2 위에 단계로 이제 그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시설들 해서 하고 하는데 재정적인 자원만 된다라고 하면 고급스럽게 하면 좋지요. 몇 년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횡성에서 처음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나름 하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성장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됐다라고 했죠. 그만큼 이제 공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주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인 지원이 자금 지원이 아닌 기술적인 지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나름 홍보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더 연구를 더 잘 하시게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은 이미 그 군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지요. 사실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가 전달되기 전에 저한테 그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우리 시흥 쪽에서 아니면 경기도권에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이미 갖춘 농가가 있느냐? 근데 없었거든요. 일주일 사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 그 어떻게 준비해요? 그건 못했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소개해서 그쪽으로 가서 뭐 진흥청이 됐든 농식품부가 됐든 뭐 강원도 도원이 됐든 그렇게 이제 육성하다 보니까 좀 빨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지금도 사실은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금방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늦게 교육을 받고 늦게 진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베이스만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거의 7, 80% 아니 지난번에 뭐 송성호 연구원이 그랬죠. 80%가 열악하다. 20% 정도는 웬만큼 갖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큼만 갖춘다라고 하면 자리 잡는 거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성장하는 거, 성공하는 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어쨌든 뭐 금전적인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한다라는 것을 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식약처나 뭐 농수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사육시설 형태는 비닐하우스, 조립식 판넬, 컨테이너, 일반 사육사. 뭐 대개 이제 뭐 횡성도 뭐 한우 축사였었는데 지금 곤충 사육사. 그다음에 저쪽에 광주 역시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갔다 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우 축사를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한참 시설을 포천도 이미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포천 같은 경우는 120평을 아예 제대로 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죠. 사육 시설 온습도 이게 이제 사실은 기술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1, 2, 3, 4, 5가 이제 온도, 습도, 광 조절이 필요하다. 사육실로 유입되는 공기는 필터를 통할 수 있도록 설비한다. 사육실마다 냉난방기, 가습기와 광 조절 장치를 설비한다. 뭐 사육실 넓이는 10 내지
13회배 정도 평방미터 정도가 용이하다. 사육시설을 여러 개로 만들어 단계별로 사육하는 것이 좋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윤작 형태로 해서 한 2년 정도, 2칸에서 2년 정도 하고 좀 한 2년 정도, 1년 정도면 휴면시킨 다음에 다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면적이 칸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투자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현재 농가들도 다시 재세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있는 하우스 시설을 새롭게 정비해서 현재 사육 기준 안에 맞춰서 세팅한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요. 이미 또 새롭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육 지침서 그 규격이나 규정대로 맞춰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노지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그 입식 사육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몇 분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돈벌이는 뭐 거기서 거기 한계가 있는데 또 다시 시설을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가까운데 여기 안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노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모판 그 비닐 하듯이 해서 뭐 한 50m짜리 세개 한 150m에 이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치우고 거기다가 다시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치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을 치울 방법이. 그래서 그것을 뭐 저렴하게 해서 판매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에 시설하실 적에 어쩌면 지금 늦게 이렇게 진입하시는 것이 사육 기준 안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온습도 광주들 같은 경우는 뭐 진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것이고요. 광조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자연 생태에서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낮에는 개들이 이제 응달진 곳에 들어가게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내 환기 이제 시설 갖춰주는 거,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을 갖추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창문 열어 가지고 환기시킨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그것이 뭐 얘네들 생생태에 크게 좌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뭐 아직까지 법적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중창을 설치해야 된다, 탈출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뭐 하시면 되고, 유통하기 전에 먼저 신고가 된 다음에 유통해야 된다. 뭐 벌금도 뭐 지난번에 보셨듯이 30만 원뿐이 안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다, 큰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요 사육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처음에는 이렇게 사실 갖추기도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갖추지만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 사육하고 관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일이 이제 바쁘고 또 다른 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뭐 체란실이 있고 번데기 우아실이 있고 분리실이 있고 저온실이 있고 뭐 사료 보관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꼭 맞춰서 가지 못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꼭 이렇게 되어 있어야 뭐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꼭 기준과 규격은 있지만 그 기준과 규격에 맞춰야 신고하고 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칸막이 하고, 그 칸막이는 제 경험상 굳이 넓게 처음부터 할 필요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10 내지 13회배 정도, 평방미터 정도 그냥 그렇게 하든가, 그건 좀 작기도 하고요. 그냥 한 10평 정도 칸막이 했었으면 가장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시설은 뭐 컨테이너 하는 방법도 있고 비닐하우스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 패널로 지었던 이제 짓는 방법인데, 사실 요 사진은 저 컨테이너 빼고 요 밑에 이제 두 사진은 제가 이제 시흥에서 이제 뭐 안현동의 그린벨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실 그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돼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거하고 이제 안성으로 한 2년 정도 피신 갔을 때 안성에 시설을 했던 부분인데요. 약 1,500평 부지에 이제 하우스 시설해서 사육실하고
이제 작업실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시실, 체험실, 학습실 여기 썼던 부분들입니다. 그때 그 사진을 그냥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사육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다음 주에는 사육을 할 적에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이제 산란 조건을 맞춰주고, 어떻게 온도 습도 맞춰주고, 실제 사육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방법들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사실 그 부분 듣기만 하시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라고 해도 충분히 사육하는 데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만 발품 팔아서 동냥하다 보면 이 사업에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 이렇게 해서 뭐 교육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주말에 몇 분씩 모집을 해서 저희 농가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우리 이제 시흥 계신 분들도 이제 몇 분 다녀가시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 계신 분들, 저기 부산 기장에서 오시기도 하고 김제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말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10시간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이론 교육 2회 정도 하고 실습 3회 정도 하고, 또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개략적인 거를 하지요. 그런데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교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먹이 생산하는 거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한 10회 정도, 이제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현장의 이제 여건에 맞춰서, 또 그쪽의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이런 교육은 뭐 가장 짧게 이렇게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실습을 해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음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한테 실습비가 이제 4만 원씩 청구가 됐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아마 공지 나갔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대개 하게 되면 그 이상 받습니다만은, 저희가 저렴하게 이렇게 했고, 또 4만 원 가지고 이제 2개 농가에서 그냥 뭐 실습 재료비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실제 교육 양성하는 이제 교육 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사육시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산란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우선 아까 말씀 이제 드렸던 부분 가운데 어떤 종류를 선택해서 할 것이냐, 또 이것을 내가 사육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학습 애완곤충으로 판매되는 경우, 아니면 아까 뭐 한시적으로 이제 지금 뭐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식용이나 약용 쪽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제 종류가 되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슴벌레, 이제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애완곤충도 기르는 이제 연령대가 다 다릅니다. 유치원에서 1, 2학년까지는 장수풍뎅이를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3,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이제 넓적사슴벌레를 좋아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 청년들,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왕사슴벌레를 상당히 선호하게 되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 8cm가 넘어가게 되면 한 마리당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것. 그건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한번 이제 나와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1,340만 원인가 1,430만 원인가 한번 죽은 것이 그렇게 경매가 됐던 이제 2013년도인가요? 12년도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나비 한 마리하고
자동차 그 페러리 한 대하고 안 바꾸겠다라고는 그 뭐 뉴스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애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사육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육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선호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유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애완곤충으로 하는데 톱사슴벌레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또 시장에 유통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긴 것은 멋있게 생겼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좀 아이들 수준 단가에 좀 높다 보니까 좀 유통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나 또 저게 또 반면에 또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가장 흔하게 넓적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또 이 외뿔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도 사실 농가에서 사육은 잘 안 합니다. 또 유통도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농가에서 학습 애완곤충으로는 이렇게 이제 사육을 하게 되고 유통을 하게 되고 아마 대형마트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가셔도 이 정도 종류 정도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왕사슴벌레하고 아니 넓적사슴벌레하고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또 어느 점에 가면 왕사슴벌레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사슴벌레 그냥 평균적으로 5cm에서 6cm짜리도 4만 원에서 5만 원씩 합니다. 한 마리당 소매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데 뭐 그걸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균사를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것을 균사로 키우기도 하는데요. 사실 균사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환경 조건을 잘 못 맞춰주다 보면은 걔가 크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갑충들 같은 경우는 성충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 때 먹이를 충분히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야만 애벌레가 크게 되고 애벌레가 커서 번데기를 용어하고 번데기 상태에서 성충으로 우화했을 때 그때 사이즈가 그냥 죽을 때까지 사이즈입니다. 딱정벌레는 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제 외래곤충들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주로 흔히 이제 판매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이제 종들이죠. 뭐 여기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코카서스 같은 경우, 코카서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갖고 싶어하는 곤충들이죠. 근데 죽은 이제 폐사곤충은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생물은 큰 이제 대형 행사, 예를 들어서 예천에 그 곤충 바이오 엑스포 같은 경우 할 적에 이제 이력제로 해서 들어와서 행사 끝나면 전체를 다 폐사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국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유통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안타에우스 같은 경우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이들이 선호하는 종이 이제 한 서너 종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이제 헤라클레스하고 코카서스, 일본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이제 아이들이 제일 이제 선호하는 거죠. 우리 그 과거에 사실 장수풍뎅이보다 이제 넓적사슴벌레는 흔히 봤습니다만은 장수풍뎅이는 흔히 못 봤죠. 저 이제 남부지방 쪽에나 가야 좀 있었고요. 사실 이쪽 수도권 쪽에서는 특히 우리 시흥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넓적사슴벌레가 가장 흔했었습니다.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졌는데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 R&D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시흥이 곤충이어야 하냐? 왜 시흥이 곤충 산업으로 주목받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곤충 산업 가운데 넓적사슴벌레에 가장 흔하게 많았던 곳이 시흥이다. 이렇게 이제 뭐 저 나름대로 공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사실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넓적사슴벌레가 이렇게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분포됐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도 숙제입니다. 저한테는 왜 시흥이 곤충 산업이어야 하나?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뭐 비공식적으로 뭐 어쨌든 저 윗기관에서 뭐 나름대로 우리 시흥으로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데 아직 그 해결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장수풍뎅이는 그렇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우리가 학교 가다가 잡아가지고 참나무 진액 먹고 있는 거 잡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뭐 싸움도 시키고 했던 그런 곤충입니다. 보편적으로 얘는 7cm 이상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상품으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7cm 이상 돼야만 상품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은 성충으로의 수명입니다. 성충으로 수명이 1년 6개월에서 약 2년 정도, 길게는 3년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게 됩니다. 네, 흰점박이 꽃무지 군뱅이 이제 성충이죠. 얘도 딱정벌레인데요. 되게 뭐 군뱅이 하면 뭐 잠자리 뭐 유충이다, 뭐 매미 유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유통되어지고 있는 이제 군뱅이인데요. 군뱅이 단가가 종자곤충으로는 지금 키로당 이제 20만 원. 사실 요 애벌레 한 마리 약 한 4cm, 3cm, 4cm 되는 게 한 마리 5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벌레 한 마리가. 그냥 군뱅이 애벌레 한 마리 500원. 종자곤충 납품되어지는 게.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농가 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생산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뚝 떨어졌죠. 뭐 7만 원, 8만 원, 11, 2만 원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그것도 양이 10kg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만은 종자곤충으로는 선별돼서 키우다 보니까 또 입식 사육을 해서 정상적인 이제 사육이 되다 보면 이제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셔야만 구입할 수가 있다. 노지에서 생산되어진 것들은 종자곤충으로 쓰이시기에 좀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일단 노지에서 생산된 것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10만 원대 이하로 낮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혹여 나중에 종자곤충 사입하실 적에도 그런 것을 잘 선별하셔서 현지에 가서 사육 환경을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맞다라고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현재는 뭐 저희가 이제 군뱅이라고 하지 않고 식용으로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거나 우리가 섭취하게 될 때는 이제 꽃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작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지었던 이름 꽃뱅이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1년에 뭐 어떤 분들은 뭐 3사이클 돌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이클이 빠르면 빠를수록 걔네는 이제 무게가 덜 나간다든지 개체 수가 좀 사이즈가 작은 거지요. 그러나 1년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한 번 1.8회에서 한 2회 정도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적당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또 이게 너무 과잉 생산되어지다 보니까 저온 저장고에 잠 재우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적정 온도에다가 잠을 재우면 출하했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아주 그 낮은 온도 7도 이하, 8도 이하에다 막 잠을 재우는 것들 같은 경우는 곧바로 더울 때 나오면 거의 8, 90%가 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제가 한 5년 정도에 그 한 50kg 갔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제 폐사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장수 풍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 있던 것들은 사입하실 적에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갈색 거절이 밑에 것이 이제 그 슈퍼 뮤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아메리칸 이제 거절이라고 이제 큰 거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갈색 거절이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뭐 웬만큼 양을 키웠었습니다만은 사육하는데 사실 3D 업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 그 분변토를 이제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에서 물론 그 설비 자체가 아직까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소맥피라고 하는 밀기울을 먹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분진이 대단한 거죠. 1시간만 작업하면 온몸이 다 하얗게 이렇게 분진을 뒤집어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사실 그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현재 종자곤충으로 하는 것도 키로에 약 2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1kg 하면 한 1,100마리에서 1,200마리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사서 쓰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말씀을 하세요. 25,000원도.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25,000원 사실 부가가치가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 작업
양 내지는 작업 어떤 효율성 비례한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마다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뭐 한 10%, 20%뿐이 안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문적으로 사육하시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이제 제가 대신 해드리게 되지요. 오히려 그것이 어쩌면 저로서는 더 효과적이다. 더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슈퍼미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육하는데 사실은 그 저쪽 그 영암 쪽에 영광 쪽에 전남 영광이라고 하죠. 영광 쪽에 가면 그 세터민 그 청년이 처음 이걸 이제 뭐 국내에서 시작했다라고도 과언이 할 정도로 처음에 개구리 사육을 하면서 얘를 이제 먹이로 공급한다라고 키웠는데 개구리 사육을 집어던지고 이제 슈퍼미럼을 키웁니다. 일반 미럼하고 같이 키우는데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종자를 많이 냈습니다. 많이 내고 물량이 이제 딸릴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기술을 갖다가 사육을 했을 때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옮겨가는 과정, 우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용화하는 과정에서 온습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거의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탈바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까지도 그거에 많은 실패들을 하게 됩니다. 저쪽 동두천 쪽에서 뭐 대량으로 사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 거저리, 갈색 거저리는 대량으로 생산이 잘 되는데 요 슈퍼미럼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술이 사실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습도의 이제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인데 사실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이제 순사료용 쪽으로 이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애완동물들의 사료용인데 그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죠. 대개 이제 생물을 유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이제 건조된 이제 미럼이거든요. 이미 그것은 다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미 거의 60, 70%, 70, 80%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슈퍼미럼 같은 경우 키로당 단가 보통 이제 35,000원, 45,000원, 뭐 어떤 경우는 48,000원 이렇게 되는데 말리게 되고 건조하고 나면은 그 뚝 떨어지잖아요. 80%가 빠지잖아요. 70 내지 80% 빠지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들어오는 단가의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장수풍뎅이 한 사리 같은 경우 일단 장수풍뎅이는 딱정벌레 목으로서 참나무 목이라고도 하지요. 참나무 숲에 이제 살기 때문에 참나무에 이제 진액을 먹고 있는 그 암컷 장수풍뎅이에게 이제 수컷 장수풍뎅이 짝짓기를 하고 나면 짝짓기를 하고 나서부터 약 10일에서 17일 후부터 알을 산란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암컷은 죽을 때까지 이제 산란을 하는 것이고 수컷은 짝짓기만 하다 죽는 경우가 있는데 농가들이 또 이걸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짝짓기하고 산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수컷을 거기서 꺼내서 다른 통에 이제 산란 세팅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걔를 또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짝짓기 하고 난 애들은 이미 기력이 다 이제 빠져 있고 쇠하다 보니까 금방 죽는 거죠. 그래서 대형 유통점에서 장수풍뎅이 사가지고 금방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표현은 바로 맞는 겁니다. 거의가 다 뭐 그렇게 해서 뭐 2번 활용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농가에서 생산하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이제 농가에서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간 유통 이제 도매점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도 한 20일 정도 이렇게 잠자고 있죠. 또 대형 유통점 현장에 나가게 되면 곧바로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달 정도는 그냥 그 유통 과정에서 이미 다 까먹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사가지고 가면 한 달 살다 죽는 게 맞고 열흘 살다 죽는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완곤충 시장이 자꾸 이제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이 짝짓기하고 10일에서 17일 다음에 이제 산란을 하게 되고 알이 또 약 10일에서 17일 정도 지나면
일령 애벌레로 부화하고 일령 애벌레가 또 10일에서 1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일령으로 탈피, 일령 역시 마찬가지 3령으로 탈피. 3령은 이제 자연에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지요. 근데 농장에서는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거죠. 그 잠재우는 기간을 5개월 정도 가는 것을 약 3개월 내지 2개월 반 정도 짧게 하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번데기를 용하는데 사실 요 사이클을 좀 빨리 돌리는 경우가 있죠. 온도를 높여서. 그렇게 되면 단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상품,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약 75mm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70mm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뭐 45mm, 50mm 이런 것도 유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다시 농가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산란 세팅을 한다든지 노지 사육장에다가 던져놓게 되면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거기서 산란을 해서 애벌레를 다시 채취해서 이제 사육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그냥 25도에서 28도 그게 적정한 온도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이클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번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10일에서 17일 정도. 그 다음에 성충으로 우화하고 성충으로 갓 우화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연갈색입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자기 몸이 완전히 이제 이 성충 색깔 모양이 진한 색이 되고 몸이 굳어지면 올라오게 되는데요. 요 이제 연갈색 요 기간을 이제 휴면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잡게 되고 아래서부터 성충돼서 죽는 데까지 한 사리를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1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년생이죠, 그러니까. 사슴벌레는 좀 이제 텀이 좀 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한 사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6개월에서 약 2년, 길면 3년 정도. 그냥 성충으로의 이제 기간이고요. 한 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알에서 부화되는 과정이 한 보름 정도 더 걸린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흰점박이 꽃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농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농가들마다. 그런데 어떤 데 농가는 뭐 3번 생산 받는다. 그런데 대개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사이클을 돌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상품으로 출하하는 것은 대개 이제 요 3령 애벌레 때 출하하는 겁니다. 종자곤충도 대개 성충으로 출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령 애벌레 때 종령 시기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갖다가 농가에서 한 보름이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번데기 되고 성충을 우화시켜서 그것을 종자곤충으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충도 일부 보급을 하고 애벌레도 이렇게 보급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종자도 받으셔야 나중에 생산하실 때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에서도 참나무 썩은 데다가 이제 알을 암컷이 작잖아요. 또 턱도 짧습니다. 그 짧은 턱을 가지고 썩은 참나무를 이렇게 찝어서 그 참나무 속에다가 알을 낳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부화해서 그 애벌레들이 먹고 이제 합니다만은 대개 농가에서 저 같은 경우 경험에 처음에는 산란목이라는 것을 통에다 다 넣어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효톱밥하고 온습도가 같이 만나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썩지 않은 거다 보니까 2차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스가 발생되어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산란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쌍이 80마리 이상 산란을 해야만 어떤 수익성에서 이제 괜찮은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산란목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 없더라. 그런데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와서 그러죠. 왜 산란목 안 넣어주시냐고. 그러면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면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 참나무 썩은 것도 보면 그 중심 가운데 보면 이제 썩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시 이제 그 안에서 2차 발효가 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장수풍뎅이가 이제 처음에 알을 낳는 게 톱밥에 알을 낳으면 약 2m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길이가 2-3m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비비탄 총알보다 조금 좀 적은 거죠.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요번에
실습할 적에 제가 가능하면 산란 키트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드리면 집에서 한번 직접 키워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직접적으로 케이스만 작다 뿐이지 산란 조건은 다 똑같다. 이제 우리 그 농장 사육시에서 키우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한번 키워 보시면 좋겠고요.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그 애벌레 구별이 이제 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진한 갈색이고 사슴벌레는 연한 갈색이고 장수풍뎅이 애벌레 몸에는 털이 많고 사슴벌레 애벌레는 털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항문 쪽에 가서 보다 보면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세로로 항문이 되어져 있고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제 볼개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갈색 색깔이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수 구별하는 방법인데 대개 이제 요것이 농가들이 처음에 진입하면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암수 구별해서 유통할 적에는 분명히 한 쌍씩 이렇게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리에서 두 번째 마디 가운데 V자 표시, 피부 속에 V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수풍뎅이 수컷이고 반대로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따 나올려나 봅니다.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등 쪽에 양쪽 옆구리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참외씨 같은 노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있는 것이 난핵이라고 하는데 그거 있는 것이 암컷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번데기 이제 집을 지었다라고 하고 번데기 방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제일 몸이 약할 때니까 딱딱하게 톱밥을 활용하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체액하고 배설물하고 반죽을 해서 딱딱한 방을 만들죠. 그래서 번데기 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로 해서 약 이제 10일에서 1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충으로 우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판매된 상품들입니다. 수컷 같은 경우는 70ml 이상이 돼야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암컷은 40ml 이상 정도 돼야 상품으로 이제 가치가 있다.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단각이라고 해서 뿔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몸이 또 이렇게 작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크게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다 보면 큰 문제 없이 이 정도 상품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슴벌레 같은 경우 장수풍뎅이 번데기 방은 이렇게 세로로 짓습니다. 근데 사슴벌레 번데기 방은 이렇게 가로로 짓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노란 참외씨 같은 것이 요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그거 있는 것이 난액이고 그거 있는 것이 암컷입니다. 아까 장수풍뎅이 V자 표시 있는 것이 수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이것은 적어도 60-70mm 이상 돼야 상품으로 또 암컷은 적어도 35mm 이상 돼야 이제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요. 암컷은 이렇게 턱이 짧습니다. 집게라고 하죠, 집게.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컷은 긴 반면에 암컷은 이렇게 짧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